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천국의 윤 작가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헤어질 결심 1부 했고요. 네. 이제 2부 오늘 이제 2부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1부에서 우리 팽아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네. 이야기를 미처 마저 하지 못했어요. 네.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정말로? 아유,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슬픔이 파도처럼 덮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슬픔이 물에 잉크가 퍼지듯이 서서히 물드는 사람도 있는 거야라고 박해일이가 얘기를 했어.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평화가 할 얘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합시다 했는데 기억나요? 듣기 싫어서 끊는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듣기 싫어서 끊었으면은 일주일 참고 또 물어보지는 않지. 참으신 거 맞아요? 참았죠. 네. 얼마나 듣고 싶었는데. 믿겠습니다. 예, 무슨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서로 사람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제가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그렇게 막 슬프지는 않았어요. 파도처럼 오지는 않았구나. 네, 눈물이 나거나 이러지는 않았죠. 왜냐면 같이 살았어도 할머니가 제 부모같이 저를 키워주셨어도 그랬는데 생활하면서 설거지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눈물이 나오고 그런 경우더라고요. 설거지 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거. 예, 서서히 잉크처럼 물에 잉크가 번지듯이. 좀 둔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감성적이기 때문에 팽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라본 컵이었는데 그 컵에서 무슨 그 옛날 추억들이 또는 기억들이 딱 묻어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슬퍼지고 뭐 그런 감정들에 휩싸일 때가 있죠. 괜찮아. 정상이야. 멋있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헤어질 결심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일부에서는 그 박찬욱 감독, 탕예희, 박해일 주연 배우들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2부는 이제 헤어질 결심 영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이 헤어질 결심은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브 스토리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사랑이란 단어가 영화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사랑의 소리를 하지는 않지만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다 알아. 알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지. 그리고 재밌지. 이게 시각적으로 막 사랑한다 막 안거나 키스 씬 한 번 있어. 키스 씬이 있었어요? 키스 씬. 나는 그건 기억이 안 나지? 중요한 장면을 내 놓쳤네. 키스 씬의 마지막에 키스 씬이 한 번 있었어. 있다. 기억났어요. 저는 그 장면만 또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절에 갔을 때 박해일 주머니에서 막 뒤지면서 립그로스 이렇게 서로 발랐을 때 저게 키스를 대변하는 건가 이 생각은 했거든요. 그 키스 씬도 어디에 했냐면은 그 호서산인가 호미산인가 맞아요. 그 산에서 유골 뿌리고 나서 맞아요. 거기서 이제 헤드랜튼 그 머리에 있는 거 접어가면서 둘이 키스를 하지. 헤어질 결심. 뭐 리크로즈 박해일 그 외투에서 꺼냈다고 하니까 이제 웃긴 얘기 하나 하면은 사람들이 그 박해일이 가제트 형사인 줄 알았대. 다 나와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그 주머니 개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특수 제작했다고. 그래가지고 박찬욱 감독이 참 대단하다라고 얘기한 게 주머니에서 막 장갑도 나오고 뭐 쇠장갑 뭐 별게 다 나오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그렇게 가제트 형사처럼 이야기할까봐 그 극 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위에 주머니 16개, 뭐 바지는 6개, 뭐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다 넣어가지고 다닌다. 설명을 딱 해주잖아.
그러면서 아 박해일이라는 형사가 얼마나 준비성이 대단하고 치밀한 사람인지 그쵸. 성격을 깔끔하고. 보여주지. 성격을 딱 정리를 해주지. 그 절에서 절에 갔을 때도 그 설애가 절을 하나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일이 그 뒤에 앉아서 그 방석 옆에 앉아 있는데 그 방석이 약간 삐뚤어졌어. 삐뚤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바로 잡지. 바로 잡아. 그런 디테일이 살아 있더라고요. 아, 이 성격이 나오는구나. 아, 성격이 보여주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헤어질 결심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요 헤어질 결심에서 중요한 대사들을 모아놓은 모음이 하나 짤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한번 먼저 듣고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 송설아입니다. 중국인이라 한국말이 부족합니다. 마침내 죽을까봐 제가 했어요. 한국 단이란 한국 사람이에요. 이게 중국식이라고요.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했다고 좋아하기를 중단합니까? 내 숨소리를 들어요. 내 숨에 당신 숨을 맞춰요. 우리 일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불쌍한 여자네. 난 하준 씨의 미결 사건이 갖고 싶어서 이포에 갔나 봐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살인한 사람을 말하는 건지 사랑을 해서 나쁘다는 건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내가 살인자냐? 그치. 아니면 나를 왜 사랑 안 해주냐? 뭐 따지는 것도 되고. 그러니까 이 박해준이 이 탕웨이 요 사랑 이야기가 그 안에 그 우리 그 박해일이가 쫓는 살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요? 산호라는 범인을 송산호 잡는 잡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야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송산호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탕웨이가 한국에서는 사랑하기를 결혼했다고. 중단합니까? 결혼했다고 사랑하기를 중단합니까? 그 말이 그 아무 말 아니고 우리가 그냥 늘상 하는 생각이지만 왜 탕웨이 입으로 들으니까 딱 와닿죠. 딱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송산호 그 살인 사건, 네. 그 사건이 탕웨이하고 박해준이 이야기를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송산호가 그 가위로 이제 자기 목을 찌르고 죽으려고 할 때 얘기를 하지. 옥상에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가인이한테 좀 전해줘라. 그러면서 내가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아니었으면은 내 인생은 공허했다. 네. 그렇게 대사를 하고 딱 죽지. 그러니까 탕웨이는 박해준이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은 박해준이 아니었었으면은 탕웨이의 인생은 너무나 공허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복선들이 있어. 까마귀 그러네요. 기억나요? 까마귀? 네, 까마귀 죽어서 이렇게 묻어주는. 거기도 이제 복선이 네. 깔려 있잖아. 그 까마귀를 죽어서 그 땅을 파서 까마귀를 묻어주잖아. 네, 양동이로. 그렇지. 그 녹색 양동이. 예, 양동이로. 그 탕웨이가 죽을 때 자기가 땅 팔 때 그 양동이야. 같은 그러네. 양동이야. 나는 그 양동이를 보면서 아니 왜 삽이 아니고 양동이일까? 그 그렇지. 생각을 했어요. 같은 양동이고 근데 그렇게 앞에 복선 그 앞에 까마귀 묻을 때 그 양동이 눈에 안 띄었는데 그 탕이 죽을 때 그 바다에서 막 퍼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저 양동이를 쓰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까마귀 묻어주면서 얘기를 하잖아. 중국말로 탕웨이가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그래요. 심장. 난 좀 갖고 싶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대사도 멋지지 않아요? 그 잘못 번역이 된 거잖아요. 심장이 아니라 마음을. 근데 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심장이라는 하는 단어가 더 좋았어요. 그 얘기를 그 박해일이가 탕웨이한테 물어봐. 왜 심장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 탕웨이가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러는 거야. 근데 왜 심장을 달라고 했어요? 하고 박해일이가 물어봤을 때는 박해일이가 살인자잖아. 탕웨이가. 그러니까 쫄은 거야. 그치. 내 심장을 날 죽일까 봐. 그랬더니만 그 탕웨이가 웃으면서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박해일이가 씩 웃었다. 근데 나도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심장이라는 단어가 더 멋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선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탕웨이를 좀 보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헤어질 결심이 영화 제목인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단어가 대사가 딱 한 번 나와. 영화에서. 나와요. 그때 그 헤어질 결심은 탕웨이가 박해일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거야. 왜 했게? 탕웨이가 박해일하고 헤어질 결심을 한 거라고요? 그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가 사랑을 한 이유가 그 박해일을 잊기 위해서 그런 그렇지. 거잖아요. 헤어질 결심. 그래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사귀고 결혼한다 그래서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잊혀질까요? 근데 더 괜찮은 그렇지. 사람이 있으면 또 잊혀질 수는 있겠지만 탕웨이라면 나는 못 잊을 것 같아요. 박해일이라면 탕웨이에게 박해일이라면 그러면 못 잊을 것 같아요. 품이 있는 형사였잖아.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사람이면 어떻게 잊겠어요. 그냥 묻히는 거죠. 만약에 안 죽었다면 묻히고 여름 살아가는 미결 거죠. 사건. 미결 사건으로 남고 싶었어. 그러니까 탕웨이가 얘기하잖아. 난 당신의 미결 사건으로 남고 싶다고. 근데 이제 계속 기억해줘라. 나를. 그치. 잠잘 때도 나를 기억해주고 항상 기억해줘라. 나를 미결 사건으로. 시체도 안 나와. 시체도 못 찾아. 맞아요. 그 미결이야. 그 사건으로 만든 거지.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면서 박해일이한테 자기를 영원히 심어놓고 간 거지. 대단하지. 사랑이란 게 그런 것 같아. 저는 그 미리 얘기를 해도 되나요? 그 탕웨이 죽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깜짝 놀랐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에 뛰어서 들어서 죽을 생각은 해도 자기 스스로 모래 속에 들어가서 그 파도가 덮쳐오는 그 모래에 갇혀서 죽을 생각은 못 하잖아요. 일반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죠? 그 흔적 없이 사라진 거야. 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거는 일반인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박찬욱 감독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보고한 것 같진 보고했지 않았을까요? 너무 신선해서 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탕웨이가 그 붕괴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아요. 그때 그 이야기, 그러니까 박해준이가 하는 이야기를 그때 녹음을 해. 살짝. 근데 글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녹음을 했던 거는 그때까지만 해도 탕웨이는 박해일을 이용 아닌 이용을 하고 있었어. 왜냐면 붕괴라는 단어를 듣기 전과 후니까 그건 전이었잖아요. 전이었지. 그러니까 그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없지. 없다가 그래서 이걸 나중에 뭐 증거로 쓰던 뭘로 쓰려고 녹음을 했지. 녹음을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박해일이가 붕괴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이 폰 아무도 모르게 갖다 버려요.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서 아무도 못 찾게 해요. 하고 폰을 줬어. 그 폰이 뭐냐? 박해일 마음이야. 자기 심정을 준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못 찾게 바다 깊은 데에 갖다 버려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준 거지 폰으로.
근데 박해일 같이 그렇게 모범적이고 자기의 품위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그 갑자기 그 탕웨이 설애를 그렇게 좋아하게 됐을까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겼을까? 박해일이가 얘기를 해요. 처음에 당신은 내가 당신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해. 하나는 뭐냐면은 당신은 나랑 닮아서 좋아했다. 닮았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처음에 기도수 죽은 것을 얘기를 했죠. 말로 해드릴까요? 사진으로 드릴까요? 그랬지만 탕웨이가 처음에 말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박해일이가 인상을 탁 써. 그러다가 탕웨이가 마음을 바꿔서 사진. 그러니까 박해일이가 씩 웃으면서 사진을 보여줘. 그러니까 박해일이는 탕웨이의 그런 성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너무 많이 닮은 것을 알아차린 거야. 사진하고 말의 차이가 뭐예요? 말은 꾸밀 수가 있어요. 운유, 비유, 말은 꾸밀 수가 있는데 사진은 명확하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약 그 그렇지. 넣는 행위랑도 또 연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박해일이가 안약을 넣는 장면들은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싶을 때 안약을 넣어. 그러니까 수시로 안약을 한 4번 정도는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약을. 그 안약을 넣는 장소가 뭔가를 확실하게 보고 싶을 때, 사건 현장 뭐 이럴 경우 탕웨이 찾을 때 이럴 때 안약을 넣지. 뭔가를 확실하게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 성격 얘기가 나왔는데 정한이 그러잖아요. 부인 정한이가 당신은 폭력하고 살인이 같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정한이가 이 혜준이를 제대로 본 거예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이 혜준이 그러니까 이 박혜준은 불면증을 앓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불면증을 앓는다는 거는 이 사람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오고 자기만의 그런 품격과 룰을 지켜오는 사람인데 늘 거기에 쫓기다 보니까 이 강박처럼 그게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신경쇠약처럼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송설애한테는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안정을 느끼고 위안을 느끼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 느끼 안 느껴? 아니요, 나름 말 잘하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이 좀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아니야. 걸. 그래서 이 사람이 불면증을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설애한테만 가면 잠을 자요. 처음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그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아닌데 이 얘기였습니다. 왜 웃자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금 팽아가 얘기한 대로 박혜진이는 그 완아가 물어보잖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한데 당신은 그죠. 나 말고도 살인 사건과 폭력이 있어야지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은 뭐냐면은 당신은 일을 해야지 행복한 사람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 근데 일을 하고 있었잖아. 응? 이포에 가서도 일은 하고 있었어. 그래. 잔잔한 일이긴 하지만요. 뭐 성에 차진 않지만. 처음에 질문이 그거 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혜진이는 일하는 거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끼는 형사야. 자부심을. 그러기 때문에 얘기를 하잖아. 나는 품위 있는 형사다. 품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자부심입니다. 나는 자부심이 있게 품위 있게 일하는 형사로서 그걸로 살아온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그 품위를 버렸어. 왜? 당신을 위해서. 그치. 당신을 사랑해서. 이 폰 바다 깊은 데에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붕괴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떠날 때 탕웨이는 느꼈지.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그래서 탕웨이가 얘기를 하잖아. 그 사람의 사랑이 끝날 때 나의 사랑은 시작이 됐다고. 그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탕웨이에게 마음이 간 거네요. 그렇지. 갔지. 탕웨이가 아까 얘기했잖아. 탕웨이가 박혜준이가 탕웨이를 좋아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랑 닮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꼿꼿해서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 꼿꼿해서 그 말이 있었어. 꼿꼿하다라는 것은 품이 있고 자부심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좋아한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했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세 번째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두 개만 예뻐서. 얘기했어. 탕이 예뻐서. 아유, 맨 처음에는 혹해. 맞아. 예뻐서 그런 거죠. 만약에 그래가지고 그 고경표가 얘기하잖아. 만약에 그러니까. 남자고 뭐 이랬으면은 나 아무리 저를 훔쳐봐봐요. 그러면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랬으면은 당신이 그랬겠냐. 그렇지. 예뻐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 이쁜 게 먼저다. 1번이다. 예쁜 게 1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리고 박해일이 자기도 모르는 그런 간음적인 그런 면모도 있지. 있었죠. 훔쳐보는 거. 훔쳐보면서 그 박해일이가 녹음도 하잖아. 네, 맞아요. 녹음을 하면서 그 녹음들이 너무 절절한 거야. 마치 그러니까 일기처럼. 일기처럼. 그러니까 탕웨이가 그 녹음을 들으면서 사랑을 더 느꼈지. 어느 순간 탕웨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그렇지. 자기도 이렇게 자기도 녹음을 녹음하고. 하지. 워치에다가. 그런 게 했지. 그래가지고 그 중국말로 얘기를 했잖아. 날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이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이 시작됐죠. 하고 얘기를 했지. 너무 좋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헤어질 결심이라고 하는 게 박해일을 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려고 한다. 그거는 우리도 평상시에 그런 경험 있을 수 있잖아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사랑을 애절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사랑을 이 박찬욱 감독은 좀 아는 것 같아. 이런 여자 그러니까 감성을. 그 호산 예. 누구지? 그 살인 사건. 산호. 산호 호산이래. 그 산호가 죽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그나마 그쵸. 살았으니까 좋다. 그리고 자살을 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버려가면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렇죠. 감옥도 가기 싫어했던 감옥 사람이고 가기 그렇게 너무 험성궂은 싫었는데도 애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 탕웨이도 마찬가지야. 그 핸드폰 바다에 버리라고 줬잖아. 네. 안 버렸잖아. 네. 안 버리고 다시 돌려줬잖아. 박혜준이한테 돌려주면서 다시 수사하라. 재수사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어. 그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질문하지 말고. 그때 돌려주면서 이걸로 재수사하세요. 그리고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세요. 맞아요. 그거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도 좋다. 한국에서 추방당해도 좋다. 하지만은 당신이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서 자부심 있는 품이 있는 형사가 되어줘라. 난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얘기거든.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서요. 와, 너무 멋있지 않니? 그러니까 그 짧은 단어에 나의 모든 걸 다 준 거야. 저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했었으면 이런 감동이 덜 왔을 수도 있어요. 작가님처럼 구구절절하게 늘 길게. 그죠? 근데 그런 단어 하나에 참 닭살이 돋네요. 그럼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는데 탕웨이가 진짜 좋아하는구나 박혜진을. 그러니까 그 모습을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붕괴 이전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런 숨은 뜻을 우리가 알아채리기 힘들기 때문에 이 영화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니 꼭 똥을 똥이라고 얘기하고 된장을 된장이라고 얘기하지 알아? 또 보면 좀 그 절절한 사랑이 안 와? 안 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안 오는구나. 네. 진짜예요. 이런 암호 키드들을 다 해석을 하고 나서야 정말 이 두 사람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알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영화를 떠나가지고 네. 우리 그 사회에서 우리들이 너무 직설적이고 간결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닌가 싶어. 맞아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책도 안 읽잖아 사람들.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 꽝수반점 얼마나 좋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 꽝수방점 누가 썼더라? 있어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노래는 이게
딱 들을 만한 노래들이 없어가지고 여긴 노래가 예, 없어요. 안개밖에 없어요. 안개밖에 없어가지고 안개를 또 듣기도 좀 그렇고 뭘 들어야 되나? 그 저기 송창식하고 그 정훈이 선생님의 그 같이 부른 거 한번 들려주세요. 느낌이 또 다를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좋아하기를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안개 속에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만에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걸어가라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안개 속에 눈물을 감추어라 정훈이 송창식의 안개였습니다. 이거 느낌이 또 다른데요. 다르죠. 네, 목소리도 좋고 가사도 뚜렷이 들리고. 이 헤어질 결심을 만들기 전에 네. 이 안개라는 그 노래를 정훈이의 안개를 듣고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대. 진짜요? 그러니까 이 안개가 감독한테 세게 온 거야.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떤 영화를 만들까 고민하고 만든 게 헤어질 결심이었어. 안개가 시작점이었지.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근데 송창식하고 같이 부르니까 더 멋있지. 그러니까 목소리도 손창식 씨 목소리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 창식이 건 늙지도 않아. 70도 넘었을 텐데. 진짜요? 그럼 대단하지. 팬 될 것 같아요. 목소리 그럼요. 진짜 좋네.
나는 그 장면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탕웨이가 집에 들어왔고 사진을 막 뜯잖아. 네. 해결된 사건은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막 사진을 뜯잖아. 뜯었고 그 산호 사건도 다 뜯고 네. 그러면서 자기 사건도 뜯는다고 사진을 막 뜯잖아. 찢잖아. 근데 거기에 그 박혜준이가 탕웨이를 훔쳐보면서 찍은 사진들이 네. 있어. 근데 그 사진을 못 찍게 하잖아. 막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 어두운데 이렇게 찍혀가지고 잘 안 나와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탕웨이가 뭐 잘 나오지도 않았는데 찢어요. 탁 뺐으니까 그 박혜준이가 얘기를 하잖아. 실루엣이 너무 이쁘다고. 맞아요. 난 그런 장면들이 이 사람이 탕웨이를 너무 좋아하고 있구나. 그 어두운 사진도 너무 이뻐서 탁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고 있고 손등 사진도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탕웨이는 알았지. 나는 이 남자에게 살아남는 방법은 미결수가 되었고 미결 사건이 돼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를 평생 기억해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했어. 난 당신의 미결 사건이 되고 싶다. 맞아요. 미결 사건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근데, 그런 얘기도 예. 했잖아. 그 항상 날 피의자로 대해달라고. 탕웨이가 그러니까 설애가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이런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그렇지. 적은 박혜준이라는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감동을 받은 거죠. 받았지. 그 요 영화에서는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네. 그 2부의 그 남자 주식했던 남자 네.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잖아. 네. 화요일 아줌마 아들이야. 아 진짜요? 그거 아. 언제 나왔는데요? 이 찍기는 찍었는데 편집하면서 날린 거래. 화요일 할머니 아들이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그 앞장면 얘 대체 설에는 대체 어떤 여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 만났을까? 뜬금없이 그랬지. 그 남자를 그런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타나고 참 그 화요일 할머니 예. 장례식 때 만난 거야. 이해가 됐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어요? 다 나와요? 나와요. 저는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탕웨이 송설에는 네. 반듯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지. 그렇지. 박혜준이 같은 반듯한 남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 그런 남자들이 날 쳐다봐 주겠냐고.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저기 호미산에 올라가갖고 그 얘기를 해. 그런 남자들이 나를 쳐다봐 주겠냐. 내가 이렇게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야지만이 나를 쳐다봐 준다. 그 얘기를 했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도 그 기도수를 만났을 때도 얘가 맨 처음에 그 몰래 건너왔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자기의 그런 처한 상황을 얘기를 하잖아. 그랬기 때문에 기도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렇지. 같은 얘기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탕웨이는 그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서 이제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되고 미결 사건으로 남고 싶어 했고 그래서 붕괴 이전에 박해일로 되돌리고 싶었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사랑의 결심은 사랑이란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작가한테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말도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데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하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윤 작가님 사랑 전도사지. 물어보는 게 좀 무색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좋게 생각해요. 사랑해요. 좋게 이런 거 밀키스. 자기 아휴. 네. 그 작가가 자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버리면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끝나버리는 것 같대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석영 작가? 그 말이 저는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저도 뭐 사랑해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랑을 남발하는 윤 작가님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입 밖으로 내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는 뭐 이 사랑 얘기하면은 너무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래요, 맞아요. 헤어질 결심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 헤어질 결심에서 그 뒷좌석에 수갑 차고 앉아 있는 신들이 있어요. 둘이 앉아서 이렇게 손 손 마주대고. 보여주고.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박해주니까 접어 주먹을 딱 자. 그러다 두 번째는 서로 손을 쭉 펴가지고 닿을 듯 말 듯 이렇게 가까이 가. 그게 포스터 장면이기도 해요. 그 심리 묘사를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지금 서로 가까울 그쵸. 때는 손끝이 막 닿을 듯 말 듯 가 있다가 아닐 때는 박해주니까 주먹을 쥐고 손끝 안 만났지. 그런 장면들, 그런 식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아까 그 팽아가 얘기했듯이 리크로즈로 바르고 또 발라주고 간접 키스 아니냐? 맞아, 간접 키스. 그런 식으로 사랑의 장면을 막 보여줘. 그런데 거기 아까 그 수갑 찬 장면 있잖아요. 택시 그 차 뒷좌석. 박해일이 여기서도 잤잖아요, 그죠? 잔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되나 봐요. 이 설애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요 안에서 그 박해일이가 잠을 못 잘 때 송설애가 들어와서 잠을 재워준단 말이야. 그때 해파리 뭐 미국 군인들이 했던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잖아. 거기에서 나는 뭐가 중요하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송설애가 박해일한테 얘기를 해. 내 호흡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같이 호흡을 이렇게 해줘. 호흡을 맞춰가면서 해파리 이야기를 하지. 그게 택시 안에서 잠을 잘 때도 송설애가 옆에서 박해일의 호흡을 맞춰줘. 같이 숨을 이렇게. 체면 거는 거예요? 아니야. 체면을 거는 게 아니라 호흡을 맞춰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지. 그 맞네. 체면 걸었네. 체면 거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해주겠네요. 그리고 그런 게 그 중요해. 자는 장면에서도 뭐라고 중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얘기를 해주지. 체면이네. 체면이요? 줄 걸었네요. 줄 걸었어. 아니 그 해파리 얘기를 해주잖아. 바닷속에 몸이 들어갑니다. 빠집니다. 뭐 밀어내세요. 나쁜 생각 밀어내고. 해봤어요. 나 해봤다. 효과 있어요? 있어. 잠 빨리 들었어. 근데 왜 하필 해파리예요? 몰라, 걔가 해파리라고 그랬어. 아니 그리고 해파리가 연체동물이잖아. 이렇게 흠쩍흠쩍하면서 몸이 이렇게 쭉 가라앉아. 그런 뜻이 있었겠네. 해보니까 있잖아요. 효과 있더라고. 그 정신과 가잖아요.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 받잖아요. 부인이랑 정환이랑. 이포에 있는. 거기서도 그 화면 스크린에 해파리 막 떠다니잖아요. 또 그거 보면서 해파리가 또 다니지. 왜 썼을까?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나는 탕웨이가 박혜준이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들이 아까 우리 잠 얘기했잖아. 잠을 못 잔다니까 탕웨이가 그러잖아. 내 잠을 빼주고 싶다. 건전지처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뭘 본 거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 건전지처럼 내 잠을 빼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자기 손도 이제 마침내 제 손도 충분히 부드럽죠. 그러면서 이렇게 싹 만지잖아. 만지고 터치 이렇게 딱 하잖아. 참 이 감독의 디테일이 뭐냐면요. 그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절에 가서 손이 너무 거칠다고 로션 발라주잖아요. 그러니까 탕웨이가 손 굳은 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할머니도 예전에는 입술처럼 부드럽더니 단단해졌다고. 그게 이해가 기도수 살인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나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그 설애가
산을 오르잖아. 네. 그러니까 설애가 산을 오르기 전에는 입술처럼 부드러웠던 손이었어.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올라갈 때 영화가 그 설애의 손을 계속 보여줘. 그쵸. 벽에 자꾸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까지고 한 그 손을 계속 보여주고 마지막에 손 바닥을 보여주는데 굳은 살이 싹 박혀 있는 손을 영화에서 보여줬어. 그러니까 그 굳은 살 박힌 그 손을 이제 그 박해일이가 이제 만져주고 로션 발라주고 뭐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들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다 돼 있고 연결이 복선으로 돼 깔려 있는 네. 거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가 중요한 거야. 감독이. 그러니까 영화가 드라마보다 어찌 보면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아 드라마도 복선이 많이 깔려. 드라마도 복선이 깔려야지 이야기가 흘러가니까.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 1회에 다 나온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다 숨겨져 있거든. 그걸 찾아내면서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난 봤어. 분명히 봤어. 아니 그 뭐 대신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지. 그 대신 이제 영화는요. 진짜 감독의 역할이 크다는 게 이런 거에서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는 우리의 그 심리를 이야기를 쓰지만 이 감독은 또 그 이야기를 표현을 해주니까 진짜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공부 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서 또 박해일이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고 네. 탕웨이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 근데 그 둘 다 우리가 서로 그 뭐랄까 분리할 때 좀 그럴 때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서로 얘기를 하지. 그런데 마지막에 세 번째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진짜 우리가 됐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 선택 하나하나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설애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박해진 깜짝 놀라면서 우리 일이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우리가 바람을 뜨끔했나? 내가 당신 집 앞에서 밤마다 서성인 일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 숨소리 들으면서 내가 깊은 그쵸. 잠을 잤던 일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이야기했던 일을 말을 하는 거야? 언제 끌어안고 행복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나죠. 그 귓속말로 그 중국어로 했어. 중국어로 이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단어들이 그런 식으로도 막 쓰여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찾아서 듣는 재미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제 사랑은 시작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해일이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냐 그렇게 했잖아. 저도 그거 보면서 언제 사랑한다고 했지 진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평화가 얘기했듯이 그쵸. 입 밖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지만은 사랑해를 무진장 얘기를 그쵸. 한 거야. 그리고 그가 이 탕웨이가 설애가 그 박해준이 그 녹음된 박해준의 목소리가 녹음된 걸 계속 듣잖아요. 그게 사랑의 그런 계속 대사를 곱씹고 했던 게 사랑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죠? 탕웨이의 사랑 또 박해일의 사랑을 계속 되새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박찬욱 감독의 어떤 말장난들이 있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설애가 사인은 됐고 이사나 가. 그 철석이가 쫓아가고 두들겨 팼다니까 야 그럼 우리 사이는 괜찮을까? 그랬더니만 사이는 됐고 이사나 가. 사이 이사 이렇게 앞뒤로 말장난을 하고. 나 그 생각은 또 못했어요. 나는 그 대사를 듣고 탕이 얘 뭐야 왜 이렇게 당돌하지 또 갑자기 캐릭터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재미를 누는 거야. 원전 안전 완전 안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완전 안전하다. 맞아요. 저기 부인 정한 이름은 정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하는 재미들이
있었지. 그리고 이 정한 부인은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해서 강박증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부인은 이주임하고 바람피는 중이었어. 아, 그 상황이 그 주말 부부였잖아. 네. 부산에서 이포 주말 부부였는데, 아, 그러니까 이포로 오니까 불편한 거야. 아, 근데 자기가 오니까 따뜻한 밥 먹고 말은 그렇게 되게 했지. 좋아했잖아요. 아, 그래요? 말은 그렇게 몰랐네. 했는데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 끝내는 이혼을 하게 됐지. 석류가 또 좋다고 하니까 막 석류 이만큼 막 가득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자라 가지고 가잖아. 자라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주임이 했었지. 네. 그 박해일은 이주임이 여잔 줄 알고 있었어. 그렇죠. 저도 여잔 줄 알고 있었어요. 맨 근데 처음에는. 나타나서 보니까 남자야.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하지. 이혼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짐 싸들고 이주임하고 가잖아. 그쵸. 자라 들고. 그래서 나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마지막에 바람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이과 출신이니까 건강에 대해서 어떤 강박이 있는 여잔가 이런 생각을 그 안에서 안정을 취하는 여잔가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바람을 났었구나. 참. 그 여기서 몇몇 중요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네, 맞아요. 뭐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 거기에서 송설애가 탕웨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얘기를 하지. 두 번째 살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얘기를 해. 어떻게 한국에 와가지고 남자를 만났는데 첫 번째 남자가 죽고 두 번째 남자 만났는데 두 번째 남자도 죽고 내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참 공교롭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그 여자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니까 송설애가 딱 한마디 하잖아. 뭐라고 했게? 뭐라 그랬어요? 아, 자꾸 물어보네. 그러니까 송설애가 참 불쌍한 여자네. 맞아요. 불쌍한 여자네. 그렇게. 약간 송설애를 자기를 참 불쌍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생각을 그렇지. 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하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런 불쌍한 여자가 됐지. 그리고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없어지고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송설의 사랑 얘기야. 그러니까 송설애가 어찌 보면 살인을 일삼는 좀 무서운 여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주는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정에서 아마 이 박해준도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나는 3번 봤어. 3번 헤어질 결심.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 짜릿짜릿해. 참 볼 때마다 송설애의 감정이입이 난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송설애가 진짜 불쌍하고 가엾고 그 송설애가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물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박해준의 사랑보다는 정말 송설애의 그 사랑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라서 더 그랬는가 싶었는데 우리 윤 작가님은 정체성이 대체 뭔지 여자 감성이시네요. 그리고 저는 또 느끼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 구덩이를 파고 그 모래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죽음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모래가 막 나를 덮치고 정말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지.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그 장면은 뭐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려 들어온 파도를 손으로 봤잖아. 그 파도가 치는 바다 앞에 한번 앉아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있지. 그 망만대 그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전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 파도 소리가 네. 들어와 이렇게 진짜? 정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들어와 아니 진짜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파도 소리 듣고 들어가. 나는 들어오라 소리로 들려. 그래요? 어렸을 때 그 바닷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바다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게 무섭던데. 무섭죠. 그런 생각만 들었죠. 근데 설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술을 얼마나 먹었든지. 술 한 병도 먹었어. 네, 맞아요. 술 먹고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헤어질 결심 1부, 2부 다 했는데 네. 우리 헤어질 결심의 명장면, 네. 팽아가 뽑는 또는 헤어질 결심의 한 줄 정리, 뭐 이런 걸 서로 하면서 이야기를 헤어질 결심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는요. 수수께끼 같은 영화다. 양파 같은 영화. 성의 없다. 아니에요. 난 성의를 담은 거. 자꾸 끌어당겨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마침내 단일한 영화였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깔끔해. 자기가 한 건 또 깔끔하다 그러고 내가 한 건 성의가 없다 그러고 참다. 저는 내 마음을 얘기한 거고 윤 작가님은 인용한 거예요. 베낀 거지. 팽아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싫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헤어질 결심 그 얘기를 안 했다. 저기 우리 다음 그 영화 드라마 뭘 했으면 좋을까? 더글로리 하면 어떨까요? 더글로리. 네. 요즘에 화제작이잖아요. 화제작이야. 네. 다 봤어요? 네, 다 봤어요. 이제 3월에 또 다시 그게 2부가 시작되잖아요. 네. 1부를 근데 1부 끝내고 네. 2부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1부가 나도 다 봤어. 네. 다 봤는데 1부만 가지고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아닐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런 계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서 또 하다 보면 또 계속 나옵니다. 그럴까요?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송혜교가 네. 나는 깜짝 놀랐어. 많이 늙었더라. 그쵸. 많이 늙고 상대 배역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 몸매도 상대 배역들은 다 젊어 보이는데 송혜교는 좀 늙어 보이더라. 맞아요. 좀 안타깝더라. 그 남자 배역하고도 너무 나이 차이가 나 보이고 그런 건 있었는데 또 연기력은 그래도 연기는 알아줬죠. 잘하더라. 예. 아무튼 그 연륜이 있잖아. 네. 연륜이 있으니까 뭐 연기도 잘하고. 이것도 할 얘기가 많아요. 요즘에 또 뭐 뉴스에도 나온다 그러고. 더글로리가. 네네. 학교 복수. 폭력 때문에. 학교 폭력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다. 요즘 학교 폭력이 이슈가 많이 되기는 하죠. 그래서 좀 얘기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더글로리를 보고 와서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헤어질 결심 1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들으실 노래는 이선희의 인연입니다. 왜 골랐게? 탕유이하고 혜준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네요. 깊이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참 인연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이번에 네네 그래요. 예. 네. 말을 했으면 끝까지 마치세요. 아니에요. 인연 좋은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네. 다음 주에 네. 더 글로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 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 여러 자리했죠. 맺지 못한데도 후회하지 않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하고픈 말 많지만 당신은 아실 테죠. 먼 길 돌아 만나게 되는 날 다시 놓지 말아요. 인생에 못한 사랑 인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마라.